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최근에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장 전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장 출발하고 나서도 반등했다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 다시 꺾여서 밀려 내리고 그 다음에 종반부로 가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결국은 지금 박스권이긴 한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늘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뭐 2~3% 이상 빠질 일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22평 저항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지금 방향성으로 논한다라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혜성 가족분들하고도 계속 매도를 좀 구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나서 이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추세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백의 이제 3대장이죠. 얘네들이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밀리면 거의 45% 가까이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밀리면 사실 지수가 꺾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지금 지수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박스로 놓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가지 최근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뭐 채권 그 회사채 뭐 파산했었던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은행들의 어떤 실적이 나왔는데 부채권이 늘어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TSMC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시세가 안 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혀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이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그러면 고점을 크게 갱신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아마 연말 흐름까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매수에 급하신 분들도 막 매수에 매물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종목이 좋은 자리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좀 천천히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대단하죠. 이미 이야기 드렸다시피 세력들은 고점을 만들 생각이 없고 말 그대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좀 어렵다. 다만 운이 좋게도 어떻게 합니까? 고가놀이나 아일랜드 갭이나 우리가 예측했었던 고점의 패턴이 바로 다음날부터 깨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속지 않을 수 있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고점의 증거가 나와야지 이게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매도하세요. 아니면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심증은 있는데 혹은 수급상의 그런 흐름들은 보이는데 차트상에 명확하게 맞습니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고점은 찾기 어렵다.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 패턴을 만들고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제가 2차전지나 이 순환매에 대해서 그저께부터 이야기 드렸죠. 얘네들가 고가를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음봉 받고 주도주들 떨어지는데 그동안 전혀 눈길도 안 주던 2차전지나 이런 애들이 순환매로 좀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들을 지금 2박 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무역협상 체결되고 중국과의 계속 사이가 안 좋게 되면 2차전지가 수혜를 보고 뭐 이런 플로어들은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지금 시세에 반영된다? 좀 이상하죠. 그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수를 더 올려야 되는데 주도주들이 이제는 좀 버거운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 전에 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력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좀 버거운 흐름들이 있으니 마지못해서 왜냐면 2차전지가 많이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만만치 않거든요.
얘네들까지 들어 올려주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고점 찾기는 또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사실 웬만한 시장은 이렇게 하락했으면 올라왔다가 맞고 그냥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상승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씨 시장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 이런 흐름도 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것이 약간 이레귤러에 좀 더 가깝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수의 비중의 어떤 비율이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형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다만 흐름이 조금 변한 것은 역시나 기존에는 22평만 이탈하면 바로 즉시 올라탔는데 이제는 저항을 받고 좀 버벅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박스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120평 한번 찍고 오거나. 근데 120평 한번 찍고 오려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뭐 이제 회사채 작은 소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전이되기에는 물론 위험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 요소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그게 크게 드러나가지고 시장을 뒤엎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고점은 상당히 아쉽게 됐죠.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는 이날 알아챘죠. 이날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이 아일랜드 갭이 메어졌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고 그래서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고점 뚫고서 주도주들이 밀려가지고 혹시나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이천지나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리면서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 7차갭은 바로 메워졌지만 또다시 여기서 7차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적성을 갖고 올리는 저 세력들의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찬찬히 지수를 보면 되고, 다만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일 텐데 너무 쉽게 빨리 뒤집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어찌됐거나 모처럼 2차전지나 이런 애들이 2박 3일 코스로 올라오는데 오늘 혹여나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시세를 유지하면서 지수가 정말로 4천 가는 그런 흐름이 막 들어 올리는 구간에서 소매주들까지 다 순환매가 돌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